제가 종합영어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영어 이제 문법이 있고 문법 과정이 있고 독해 과정이 있는데 일단 우선 성문종합 얘기를 좀 잠깐 좀 할게요. 성문종합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성문종합을 왜 해야 되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여쭤보세요. 많이 물어보시는데 우선은 일단 고거 영어의 어떤 집대성이 돼 있는 책은 성문종합만한 건 없습니다. 성문종합이 없고 그리고 이제 저학년들 제가 지금 중학교 2학년 특목 자사고반 수업을 하는데 이 친구들 하는 얘기는 이제 약간 좀 고등 교재인 것 같다. 뭐냐면 자기들 사고 밖에 어떤 얘기들이 많으니까 프랑스 혁명이라든가 뭐 인생의 문제라든가 실존 문제다 이런 게 나오니까 이런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좀 주목하실 부분은 이 수능이죠. 요즘에 이제 킬러 문항이다라고 하는 어려운 어떤 수능 문제를 풀 때 이 도움이 되는 부분이 성문종합이에요. 성문종합이. 그러니까 이 정시 쪽에 이제 포커스가 점점 더 맞춰지는 그런 상황에서 이 수능 문제에 대한 관심들도 많아지는데 이 수능이 어려운 이 구문 때문에 어렵습니다. 구문 때문에 이 어려운 문제, 수능의 어려운 구문을 이제 격파하기 위해서 이제 도움이 되는 책이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성문종합이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장문독해 네 번째 성문종합의 장문독해는 외고 있죠. 뭐 한영 외고든 대원 외고든 요쪽 학생들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전사고를 가거나 이런 친구들은 이런 이제 고전이 들어있는 장문독해를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연세대학교 UIC라고 있어요. 언더우드 인터내셔널 칼리지라고 하는 전형 중에 UD라고 국제학부가 있습니다. 여기는 영어 면접을 보는데 여기에 나오는 지문들이 뭐죠? 성문 종합 영어처럼 고전이 나옵니다.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도스토옙스키 글이 나온 적도 있고요. 조지 오웰의 1984라든가 거기 보면은 거의 성문 종합 영어 장문 독해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성문이라고 하는 건 시대가 변하긴 했지만 이 책이 갖고 있는 의미도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좀 변화가 되어 왔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정시 시대는 역시 뭐냐면 정시와 비슷한 정시를 더 잘 보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성문종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는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희 학원은 이제 2005년에 이제 시작을 할 때부터 저희가 성문종합을 계속 강의를 해 왔는데 항상 느끼는 거지만 성문종합 영어에 나오는 구문하고 이 수능하고 굉장히 유사한 게 많습니다. 이건 2021년도 올해 요번 달에 있었던 모의 수능에서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고 이거는 2021학년도 대학 입학 수능 문제였습니다. 작년도에 가장 어려웠던 문제고 요거는 저희 성문종합영어에 나오는 이제 장문독해입니다. 장문독해인데 여기 보시면 이게 좀 어려웠던 것이 여기가 한 문장이었어요. 여기 보시면 올해 요게 이제 30%가 안 됐습니다. 이 첫 줄부터 막혔어요. 첫 줄부터 막힌 게 The gross academic disciplines and sub-disciplines such as 쭉 나오고 블라블라 나오고 네, 굉장히 많이 나왔죠. 이것이 helped 어쩌고 이렇게 쭉 나왔습니다. 근데 결국은 어떤 일을 학문적 원칙에 학문의 어떤 성장이라는 것이 결국 이 어떤 거죠? selecting and organizing 유지할 만한 보관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조직화하는 그런 관행을 도움을 주었다. 이런 말이 되는 부분인데 이 구조를 보는 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도 두 번째도 보면은 as 뭐뭐함에 따라 뮤지엄과 박물관과 대학이 좀 분리됨에 따라 19세기 말에 그리고 대상에 대한 생각이 되겠죠. 매우 가치 있는 길, 즉 뭐냐면 세계를 알 수 있는 어떤 가치 있는 길이다라는 대상에 대한 생각이 약화됨에 따라 컬렉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위를 잃어버리게 되었다. 이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인지 학생들이 굉장히 힘들어했던 부분입니다. 2021년 대학 수능 학력고사도 보면 여기까지가 하나의 어떤 문장이었습니다. Successful integration, 성공적인 통합이죠. 교육적 기술의 성공적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그 기술이 간주되어진다는 것, 사용자들에 의해서 눈에 띄지 않는 어떤 촉진제로서 이렇게 이게 또 무슨 말이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2021년이나 올해 나왔던 모평이나 작년도 수능 문제나 학생들이 킬러 문항에 힘들어했던 부분은 구문입니다. 성문종합영어의 구문, 어떤 사람의 생각이 그로 하여금 의구심을 갖게 한다면 생각과 관습, 즉 그것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 행동과 행동을 규제하는 생각과 관습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면 또 그걸 거부하게 한다면 그들이 갖고 있는 쭉 나오죠. 근데 다 보시면 뭐냐면 결국 구문을 잡는 거였습니다. 주어와 동사를 잡는 문제.
뭐 주어와 동사를 잡는 문제, 여기도 주어와 동사를 잡는 문제들, 구문이 굉장히 힘들었던 문제들입니다.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탭스를 좀 많이 가리키긴 하는데 일단 그 탭스 든 일반적인 평범한 수능이든 간에 그런 것과 좀 차원이 다른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성문은 어떻게 보면 이러한 난이도 높은 수능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러한 교재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시가 확대되는 어떤 시기에서는 자, 이제 상위권 어머님들 좀 아셔야 되는 건 성문 종합 영어는 좀 하고 가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지금 예비고일들이 많으신데 예비고일 상황에서 생각을 좀 해보시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 뭐 세상이 좀 바뀐 상태입니다. 자, 저희 동네는 그 정시로 많이 갑니까? 수시로 많이 갑니까?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그리고, 정시로부터 자유로워지는 학생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가. 예, 정시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그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가장 당면한 과제는 역시 뭐냐면 일단 수능 1등급입니다. 예. 수능 1등급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문법도 중요해요. 문법도 중요한데, 일단은, 문법하고 독해다라는 부분이 균형을 잡고서 가실 필요는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은. 그래서, 상위권 학생들이면서 어느 정도 그 제가 볼 때 1등급, 2등급이 나오면서 반드시 학교에 가서 내신에서 승부를 걸겠다. 그리고 수능에서 탄탄한 실력을 갖다가 보여줘서 1등을 반드시 맞겠다 싶으신 분들은 성문 종합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유의미한 어떤 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 장점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단점도 있죠. 단점도 있는데 일단 성문 종합이 좋다라는 친구와 그 좀 어렵다라는 친구도 무의미하다는 친구들의 차이는 뭐냐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 그건 대상이에요. 대상. 누가 듣냐는 건데 제 개인적으로 이렇습니다. 수능이 어느 정도 고3 수능입니다. 고1, 2는 별 의미가 없어요. 고1, 2 수능 가지고서는 모의고사 가지고 영어 실력을 평가하기 힘듭니다. 고3 걸로 봤을 때 1등급에서 2등급 정도 나오는 친구들, 요 정도 친구들, 그리고 최소한 기본 영어 1회독 이상 한 친구들이 요 성문 종합의 대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 영어는 굉장히 많은 그 플러스 알파를 가져가는 친구들도 있지만 오히려 여기서 좌절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학습이 되어 있는 친구들이 듣는다면은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책이 성문 종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가 왜 성문 종합을 해야 되느냐? 이거는 정시 시대에서 어려운 수능 문제 또 나아가서 어려운 내신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성문 종합 영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다시피 이러한 어떤 구문적인 부분을 잘 학생들이 그 풀어낼 수 있는 그런 툴이 될 수 있는 건 성문 종합 영어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성문 종합이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고등학교 내신에 나오는 문제를 꼼꼼하게 풀기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은 성문 종합적 논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위권들에게는 이게 문법적으로서도 굉장히 집대성돼 있는 책이기도 하겠지만은 어떤 그 고등학교에 나와서 요즘 킬러 문항들이 보면은 그냥 단독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문법 같은 경우도 문장 내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독해 문제도 굉장히 심층적으로 물어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꼼꼼하게 논리수 따지는 훈련을 하게 되는 그런 어떤 훈련을 시켜주는 가장 좋은 교재는 성문 종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지난번에도 보니까 토플 115점, 그다음 뭐 작년에도 보니까 119점 이런 친구들이 와서 성문 종합용 독해를 듣는데요. 이 친구들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근데 이 친구들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그 어려운데도 재밌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 어려운데 재밌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성문 종합 영어로. 그래서 상위권들은 얻어가는 게 굉장히 많고 외고를 간다거나 전사고를 간다거나 그다음에 저희 동네에서 독해가 어려운 단대부고, 진선, 중동, 경기고고, 경기고등학교라든가 좀 어렵게 문제가 출제되는 학교들을 가는 친구들은 종합영어를 하고 가시면 가장 많은 도움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상위권들은 지금 필요한 부분이 당연히 문법도 필요하겠지만 독해를 조금 더 정교하게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전략을 가져갈 것인지 학생의 어떤 지금 있는 상황을 보고서 판단하시면 좋겠고요. 자, 우선은 제가 그러면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는 성문종합 문법하고 구문의 연관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독해의 논리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거는 성문종합의 문법과 문법 부분입니다. 문법 부분인데 여기 보시면 자 이런 말 썼죠. 하나의 문법 사항과 다른 문법 사항을 연관시킨다. 즉 조동사를 다루면서도 가정법을 언급한다. 좀 전에 이제 이진 선생님이 이제 조동사 파트를 들으셨는데 저도 여기서 조동사 파트를 성문종합 영어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보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문법적 사항을 독해에서 어떻게 응용하고 있는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보시면은 이 may 부분이 쭉 나오고 있죠. may가 나오고 뭐 허락도 있고 추측도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이런 말을 하죠. may have been pp, 뭐뭐 했을지도 모른다. 예. 과거에 뭐뭐 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종합영어가 좋은 건 뭐냐면 이 부분을 이렇게 풀어놨습니다. It is possible that he was rich. 여기가 이제 완료가 된 거는 어떤 거죠? 예. 주절보다 한 시절 더 과거니까 이게 완료 부정사가 된 부분인데 요즘 이제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 그 독해 문제에서 위쪽에 may pp가 있으면 선택지는 possible로 나올 경우가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풀어 써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런 책이 많지가 않아요. 예. 이런 부분이고 또 여기서 이제 어떤 얘기까지 나면 성문종합에서는 가정법과 관련 might have pp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may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가정법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법에 대해서 공부가 돼 있는 친구들은 가정법 과거 연료가 뭐였지? 라는 식으로 해갖고 한 번 더 리마인드 학습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문종합 영어는 문법 수업을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부정사 이렇게 조동사 한다 그러면 조동사만 하게 되는 게 아니라 가정법도 건드리게 되고 수동태도 건드리게 되고 시제도 건드리게 되고 다 건드리게 됩니다. 너 완료 시제가 뭐니? 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자,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성문종합이 어려운 거는 이런 다른 어떤 문법 챕터까지 같이 인테그레이트해서 가서 움직인다는 것이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준비가 안 돼 있는 친구들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이건 뭐였지? 나올 때마다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 거죠. 네, 이런 부분들이 성문종합의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문종합 반복을 많이 시킨다는 점이 첫 번째 또 장점이 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이런 게 나옵니다. 메이웰은 당연하다 뜻이거든요. 그렇죠. 그가 그렇게 말하는 건 당연해. 그 다음에 메이웰도 있지만 메이에주엘도 나옵니다. 뭐뭐 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메이에주엘 A에주 B한 뒤에 건이 사회하겠다 이런 문제도 나오는데 이런 게 독해할 때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문법적인 측면 메이를 얘기하지만 메이에서도 가정법 과거를 언급하고 있고 또 이 메이라는 것이 문장에서 어떻게 사용이 되어지는지에 대한 그런 표현들도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여기 보시면 단문 독해, 즉 구문에서 한 번 더 언급해요. 위에서 문법적인 부분에서 얘기한 부분이 단문 독해에서 한 번 더 언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걸 확인 학습하라는 거죠. 여기 보면 메이웰은 무슨 뜻이죠? 뭐뭐 하는 건 당연하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는 그가 아들을 자랑스러워하는 건 당연하다. 메이에주엘은 아까 뭐뭐 하는 게 낫다 뜻이었죠. 바로 가는 게 더 낫다. 자, 메이에주엘 as 뭐라 그랬죠? 뒤에 가느니 사이하겠다. 무슨 뜻이죠? 불완전하게 하느니 아예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요것이 어떻게 각 문장에 적용이 되는지 체크를 하게 됩니다. 딴 거 안 보고 바로 볼게요. 메이웰은 뭐뭐 하는 건 당연하다. 그렇다면 이 언어학자들은 누구의? 내추럴리스트에 비교되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되는 거고 자, 메이웰은 뭐였죠? 뭐뭐 하는 게 더 낫다. 자, 무슨 뜻이죠? 난 요청받았어요. 말해달라고. 뭐에 대해서? How to make the best of life. 인생을 어떻게 가장 잘 이용할지에 대한 질문을 받아온 겁니다. 여기서도 보면 현재 완료가 온 거죠. 받았다가 받아온 거죠. 현재 완료는 과거부터 그런 질문을 받아왔는데 I may as well confess. 어떻게 해석하죠? 나는 고백하는 게 더 낫겠다. may as well은 뭐뭐 하는 게 더 낫겠다. 앞에서 배웠던 문법상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구문에서 적용이 되고 있고 또 한 가지 might as well 자 as가 되는 거죠. 뒤에 거 하느니 attempt to reverse the industrial progress 자 산업 발전을 되돌려서 인간을 수익물 시대로 되돌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어떻죠? 지구의 축에서 지구의 움직임을 되돌리는 게 낫겠다. 이게 말도 이런 건 뭐죠? 불가능한 사실 같은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문종합의 강점은 뭐냐면 앞에서 얘기됐던 문법상에서 얘기됐던 부분을 문장 내에서 명확하게 적용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른 거예요. 물론 이전에 문법 문제가 한 번 있죠. 한 번 더 잡고 두 번 잡고 이렇게 되는 거. 그 다음에 다른 어떤 챕터에서 한 번 더 건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문종합을 하게 되면은 문법 내용은 계속적으로 반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나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건 성문종합 영어가 이제 어떻게 다른 어떤 문법적인 사항과 또 어떻게 이것이 독해에 적용되어 있느냐, 지느냐 여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will, would 부분에서 불규칙성을 나타낼 수 있다, 소망을 나타낼 수 있다, 고집을 나타낼 수 있고 경향을 나타낼 수 있고 또 이제 will이 명사를 쓰면 의지라는 뜻도 있을 수 있다. 그 더 이제 중요한 이런 게 나와요. would rather A than B 뭐 이런 표현들 나왔을 때 이거는 프리포로 바꿔 쓸 수 있다라는 부분들. 요즘 학교 독해 문제에서 어려운 부분, 선택지가 어려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생님들 본문에서 밑줄 쳐놓고 이거를 이 내용과 일치하는 거 골라라. 이럴 때 이런 패러프레이징을 볼 수 있는 거를
이게 이 성문 종합은 계속 얘기를 해줍니다. 문장 전환에서 굉장히 얘기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조동사를 얘기하면서 이 프리포로 문장 전환을 할 수 있다는 거, 뭐 전치사 to까지 언급하고 있다는 부분들, 그러니까 문법 사항을 여러 가지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동사를 얘기하고 있지만 전치사 to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이 또 어떻게 적용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잠깐 보십시오. 이 would가 나왔어요. He would go say what I might. 자, 아까 would 용법에 어떤 게 있었죠? would 용법 중에 보면은 고집이 있었습니다. 고집이. 첫 번째는 고집이에요. 이거 고집이에요. 자, 물고기를 잡으려는 사람 소망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과거의 불규칙한 습관. 규칙적 습관은 used 플러스 동사 원형을 쓰게 되는 거죠. would rather A than B. 자, 데니안을 차라리 사이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거 어떻게 될까요? 워싱턴은 어떠한 돈도 받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고집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장을 보면서 찾아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우리 아이들 보면은 이런 문법적인 부분이 안 돼 있는 경우는 이런 훈련할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보통 문법만 딱딱딱 해버리게 되면은 그게 남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문법 특강을 많이 듣고 특히 예비고일 단계에서 문법을 정리한다고 하는 부분은 문법 수업을 듣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독해에서 적용하는 겁니다. 적용을 하고 그게 어떤 의미인 걸 보는 거죠. 두 번째. 자, who would climb the top? 꼭대기까지 어떻게 올라가고 싶은 사람의 소망이 되겠죠. 물고기를 잡고 싶은 이 would 똑같은 의미입니다. 세 번째가 어떤 거였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몇 시간 앉아있곤 했다. 과거에 불규칙한 습관을 나타내는 부분이죠. 그는 뭐냐면 나에게 이렇게 외치곤 했다. 이것도 과거의 불규칙한 습관이 되고 would rather A than B. 데니안의 차라리 사이하겠다. 그렇죠? 예. Do an ungenerous, 관대하지 못한 일을 하느니 차라리 나는 생피품 없이 살겠다. would rather A than B. 그러니까 성문 종합에 나오는 건 이 앞쪽의 문법적인 부분에서 문법적인 부분 한번 언급을 해주고 그것을 한 번 더 구문 들어가기 전에 정리를 한번 해주고 그걸 문장에서 바로바로 적용시켜주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 기본 영어 한 1회에서 2회독 정도 된 친구들, 기본적인 감이 있는 친구들이라고 한다면은 일단 이런 과정을 통해서 명확하게 자기가 알는 문법 지식을 문장에 적용시키는 겁니다. 이 문법을 배워봐야 문장에 적용하는 훈련이 안 돼 있으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백날 들어봐야. 그러니까 들어봐야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예. 특히 상위권 학생들 중에 독해 능력은 굉장히 뛰어난데 문법적으로 안 돼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면은 예.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감은 오는데 이게 왜 그런지 모르거든요. 그런 친구 역으로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독해를 하면서 이런 의미가 있으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또 이게 또 이 그런 지식을 갖다 역으로 또 흡수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상위권들 기본적 영어가 되는 친구들은 종합 영어 쪽 해 주시면은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 should 부분이 나와 should 쭉 나오는데 should의 PP 뭐뭐 했었어야 했는데 그 should의 얘기가 쭉 나옵니다. should가 나오고 특히 이런 게 나오죠. last should 같은 게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last should는 뭐뭐 하지 않도록 즉 not는 없지만 last should 자체 안에 부정어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last you should not이 들어가면 안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해에서 유의할 부분까지 다 언급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should의 PP가 같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cannot의 PP는 뭐뭐였을 리가 없다. 과거 사실에 대한 강한 부정. must의 PP는 뭐뭐였으면 틀림없다. 과거 사실에 대한 강한 확신. may의 PP는 뭐뭐였을지도 모른다. should의 PP 무슨 뜻? 뭐뭐 했어야 되는데 못했다. 과거 사실에 대한 강한 후회. 이렇게 뭐냐면 문법적인 부분을 정리를 해주는 거죠. 구문에서 정리를 해주는 것이 바로 성문종합 특징입니다. I infer that there must have been something in me. 나에게 뭔가 있었음에 틀림없다. 너는 들어본 적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문장 내에서 모든 거를 확인하게 해주는 부분이 성문종합 영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특히 이제 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여기 17장인가요? 18장인가요? 여기 보면 형용사 주어 동사 이거 애들 해석 못합니다. Poor as he is. 제가 던지면 애들 해석 못해요. Imperfect as it is. Great physicist as he is. 뭐 이런 부분 해석을 못하는데 형용사 주어 동사는 양보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비록 그는 가난하지만 정직하다. 그는 영웅이지만 그는 마침내 죽었다. 죽임을 당했다. 나는 나의 조국을 너무나 그는 너무나 사랑했지만 그는 자유를 훨씬 더 사랑했다. 이런 식으로 뭐냐면 우리가 문법적인 부분을 알고서 이 독해 적용하는 훈련들을 하게 되는 거죠. Dull as a student maybe. 이것도 어떻게 해야 돼? 이것도 어떻게? 그 친구가 아주 뛰어난 학생은 아니었지만 much as I once loved Sorrow. 비록 내가 한때 소로를 너무너무 사랑했지만 이렇게 양보의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종합영어의 강점은 뭐냐면 문법적인 부분을 독해에 적용하면서 문법을 완전히 익히게 되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거의 완성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비고일 단계에서는 이게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중학교 2학년 레벨에서 일단 그 특목 전사고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진선 숙명 그다음에 단대라든가 중동 강남권 최상위 학교들을 가야 되는 친구들이라면 요걸 도전해볼 가치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 자체에서 이미 성문종합영어의 파괴력이 대단한 거죠. 근데 거기까지 가기가 요즘 쉽지가 않아요. 이게 보면은 수업하기도 만만치가 않고, 왜냐하면 커버해야 될 게 뭐죠? 문법 커버해야 되지, 구문 커버해야 되지, 독해까지 다 커버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영어를 듣는다는 것 자체는 이미 굉장히 그 자체로 굉장히 레벨에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제가 이제 좀 정리를 하겠는데 독해 쪽을 좀 정리를 하고 제가 좀 한번 가겠습니다. 자, 제가 한 10분 내로 좀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성문종합영어 독해가 이제 어떤 도움이냐, 어떻게 의미가 있냐를 좀 말씀드리는 건데요. 성문종합 독해는 이제 문법적인 부분이 항상 응용이 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응용이 되는지 보고 그다음에 논리가 어떻게 이 의미 전개에 영향을 주는지 같이 한번 보고 논리 구성도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글은 헉슬리의 Proper Studies라는 나오는 글입니다. 그래서 이 글 시작 전에 이 워밍업이라고 그랬고 이 문장을 별도로 띄워놨습니다. 따로 띄워놨어요. 예, 이 구문을 바로 이런 걸 알아야만 이 전체적인 독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했던 부분이죠. 이걸 보시면 어떤 게 있냐면 잘 보세요. 여기는 모든 문법적인 부분을 섞어놨습니다. That he will arrive on Tuesday. 이게 하나의 대뜨절의 주절을 이끈다는 이게 주어입니다. 이게 되는 거고 every not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이 시인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부분부정 형태로 나온 거죠. Not every 이런 형태가. 그다음 as though 다음에 뭐가 온다? 가정법이 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법적인 부분들을 다 언급해요. 구문하고 그다음에 독해에 적용이 될 수 있는 문법적인 다 언급하기 있기 때문에 문법상에서 문법 배우죠. 구문에서 문법 한 번 더 배우죠. 그다음에 독해 들어가기 전에 문법적인 부분을 한 번 더 리뷰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글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정시 시대에 성문종합영어가 도움이 되는 것은 구문이다. 어려운 킬러만의 구문들. 제가 아까 2021년도 대학 수능 모의고사 수능 영어 그다음에 올해 22년도 대비 6월 이번 달에 있었던 킬러만 말씀드렸는데 여기도 성문종합 서두에 보면은 첫 문장이 어렵습니다. 잘 보세요. That all men are equal. 이거 주어입니다. is a proposition. 끊으세요. 예, 명제입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명제입니다. 몰라. 이게 무슨 말이죠? 근데 그 위치가 뭘까요? 자, 근데 요거는 앞에 나오는 proposition을 받겠죠. 관계 대명사 대명사기 때문에 앞에 나온 명사를 받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다는 것은 명제인데, 자, 평소에는 그러면 no가 나오면 어떻게 해석한다? 어떠한 뭐뭐도 못 많다. say는 제정신이죠. 어떻게 해석할까요? 어떤 제정신을 가진 사람도 given a sense, 동의해 본 적이 없는 명제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죠? 네, 굉장히 좀 복잡하죠. 굉장히 복잡합니다. 주절 입구는 대뜻도 알아야 되고 관계대명사 앞에 전치사도 붙어 있고 그 다음에 부정어 주어가 나와 있습니다. 이걸 다 알아야 되는 거죠. 예. 이 부분이 굉장히 좀 까다로운 부분인데 결국에 한마디로 하면 무슨 뜻이죠?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것은 평소에는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동의해 본 적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제정신을 가진 사람은 인간이 평등하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도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이거 무슨 말이니? 물어봅니다. 한 문장으로 나와야 돼요. 수능에서도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문장들 있죠. 그 킬러 문항, 굉장히 그 적중도 낮았던 문장 딱 보면서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죠. 예. 네. 그래서 그러면 이 서두의 문장이 서두를 갖다 전제를 어떻게 하는 거야? 서두를 그러면 어떻다?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인간이 평등하다는 것을 인간 평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오는 게 이 예입니다. 크게 세 가지 예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 2, 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되죠. 네,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예. 세 번째는 결국 어떤 거죠?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인간 평등을 인정하지 않는 예가 나온 거죠. Who has to undergo dangerous operation. 무슨 뜻이죠? 위험한 수술을 해야 하는 사람은 does not act. 행동하지 않는다. 가정에 따라서.
이 이사나 저 이사나 똑같다는 가정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다. 이 문장에 외운 거죠. 첫 줄에서 뭐라 했죠? 인간의 평등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온 거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두 번째 문장, 앞 문장을 서포팅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두 번째 갑니다. 에디터스, 이건 뭐죠? 편집자들은 인쇄하지 않는다. 컨트리뷰션이란 말은 기고문입니다. 기고문. 누가 신문사에 넥을 내줘 그러잖아요. 그들에게 도착하는 모든 기고문을 인쇄하는 건 아니다. 무슨 뜻입니까? 넥을 인쇄해줘 그래도 어떻게 되는 거죠? 편집자들은 거기서도 똑같다고 생각 안 하는 거죠. 의사를 똑같이 생각하지 않는다. 기본 똑같이 생각하지 않는다. 즉 그 말은 첫 번째 나온 어떤 거죠? 인간의 평등을 부정하는 예. 세 번째 갑니다. When they require civil servant. civil servant 무슨 뜻이죠? 공무원. 대의는 누굴까요? 당연히 뭐죠? 민주주의 국가죠. 심지어는 민주국가도 among their theoretical 이론상으로는 평등한 국민들 사이에서 조심스러운 선택을 하는 것이다. 그 말도 뭐죠? 자, 이론상으로는 평등하다고 얘기하지만 차별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뭐냐면 인간의 평등을 부정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 내립니다. At ordinary times, then. 그렇다면 우리는 완벽하게 확신한다. 뭐를? 인간은 평등하지 않다는 걸 확신하는 셈이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이렇게 내려온 거죠. 이런 부분들이. 예. 논리적으로 내려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성문종합영어에 나오는 글은, 성문종합영어에 나오는 글들은 논리적으로 일단 규명이 되어야만 의미를 풀어낼 수가 있는 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훈련을 많이 하는 것은 수능에 나오는 그 킬러 문항 같은 걸 도전할 때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게 버트란드 러셀의 글입니다. 제가 이 독해 수업을 할 때 아이들한테 그 과제를 내주는 게 이겁니다. 너네 다음 시간에 읽어올 때 여기 rash라고 한 이유는 뭔지 찾아와. 왜 여기 rash란 말을 썼니? 그 다음에 여기에 unable sustain이라는 말을 썼니? 그 다음 여기 보면 어떤 게 나오냐면 바벨탑이 나옵니다. 너 왜 바벨탑을 여기서 언급하니?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찾아와서 수업 시간에 내가 물어볼 테니 답을 해봐. 이렇게 제가 던집니다. 그럼 이 친구들 일주일 동안 고민해갖고 오는 거죠. 성문종합 영어는 감으로 이제 학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토플을 했다고 되지 않아요. 토플을 하는 게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토플하고 성문종합 레벨은 좀 달라요. 이게 인문학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토플 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 감으로 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논리적이고 규명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래시란 말을 왜 했을까요? 자, 중요한 건 우리가 이런 단어를 이 단어가 왜 나왔는지 규명해야 되느냐는 하면은 고등학교를 가게 되면 내신에서 항상 뭐냐면 선생님들이 이 단어가 맞니? 다음 주 쓰임이 맞는 것은 이런 거 다 물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꼼꼼하게 이제 본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부분인데요. 잠깐 볼게요. Man has existed. 현재 완료가 같습니다. 존재해 왔도록 해야겠죠. 존재했다가 아니라 약 100년간 존재해 왔고요. 과학 기술은 기껏해 200년. 자, 인간이 100만 년인데 과학 200년. 그럼 과학을 좋게 보는 거야, 안 좋게 보는 거야? 100만 년 대 200년이면 별로 아니고 마이너스가 되죠. 그러면 seeing, 근데 봐요. 여기 보면 what it has already accomplished. 이것은 과학이 되겠죠. 그것이 이미 성취한 걸 보고인데 이것은 굉장히 성급한 것일 수 있다. 뭐 하는 게? 한계를 두는 게 뭐에 대해? What it may accomplish in the future. 미래에 과학이 성취할 수 있는 바에 한계를 둔다는 것은 성급한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면 과학에다 한계 두는 것이 성급하다는 말은 과학을 좋게 보는 거야, 안 좋게 보는 거야? 성급하다는 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너무 빨리 판단하지 말라는 건 가능성이 있으니 이건 뭐죠? 이거는 플러스 의미로 보면 됩니다. 그럼 첫 문장 마이너스 뒤에 플러스. 그럼 결론은 어떻게 하죠? 벗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하죠? 이거는 마이너스니까 그럼 이 글의 주제, 이 글은 과학에 대해서 긍정이다, 부정이다? 과학이 긍정이다, 부정이다? 부정으로 가는 거죠. 하지만 과학적 지식은 사람을 취하게 하는 한 모금의 술과 같아서 인간 종족이 unable to sustain, 유지할 수 없는 것일지도 모른다. 네, 좋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과학은 인간이 유지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나왔습니다. 일단 래시라고 하는 것은 과학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나타내려고 했던 거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럼 어떤 거죠? sustain. 근데 여기서 말하는 중에 뭐죠? 왜 인간은 과학을 유지할 수 없는가에 대한 얘기는 해주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까지 그럼 무슨 말 안 해줬냐면 과학은 부정적인 건데 인간이 왜 유지할 수 없냐라는 거죠. 그럼 밑에 나온 얘기는 다 뭐에 대한 얘기죠? 왜 인간은 과학을 유지할 수 없는가에 대한 글이에요. 이 글은 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앞에 인트로를 던진 거죠.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학생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영어적 논리 구조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아규먼을 진행해서 자기 논제를 제시하냐 이런 부분입니다. 근데 이거를 모르면 학생들에게 헤매는 거예요, 자체가. 그러니까 이 글의 핵심은 뭐냐면 왜 인간은
과학을 유지할 수 없는가에 대한 핵심이 됩니다. 그 다음 제가 질문이 뭐예요? 바벨탑이 나왔잖아요. 잠깐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학생들이 좀 되는 친구들은 그럼 이 글은 인간이 과학을 유지할 수 없는가의 이유를 얘기하는 글이 되겠구나. 그러면서 뭘 고민할까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 과학을 인간이 유지할 수 없을까 나오겠죠. 잠깐 볼게요. It may be that, like the man, 사람들, 어떤 사람이죠? Build the Tower of Babel, 바벨탑을 지은 사람이야. 뭐 할 희망이죠? 어떤 희망으로? 하늘에 도달할 희망으로 바벨탑을 지은 사람들처럼. The man, 이런 사람들, pursue, 추구하는 사람이죠. Secret of atom, 원자의 비밀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벌받게 될 것이다. 원자의 비밀을 추구하는 사람은 핵폭탄 만드는 사람이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바벨탑을 쌓아서 신의 권위에 도전한 거나 핵무기를 만들어 갖고 인간을 갖다가 다 어떻게 멸망시키려는 그런 종족이나 비슷한 걸로 보는 거죠. 그 결론은 어떻게 됐죠? 바벨탑 만든 사람 망한 거죠. 벌받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본다면 여기서 뭐죠? unable to sustain이라고 한 이유는 뭘까요? 결국 어떤 거죠? 바벨탑처럼 인간도 멸망할 거니까.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럼 바벨탑이 온 이유는 뭐예요? 바벨탑 온 이유는 인간이 어떤 거죠? 유지할 수 없다. 인간 과학을 유지할 수 없는 거. 인간이 과학을 갖게 되면 어떻게 다 몰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미리 얘기해 준 게 되는 거죠. 이 논리 구조. 이 논리 구조를 봐야 되는 거죠. 논리 구조를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첫 문장에서는 굉장히 첫 문장에서 구문을 갖다 첫 줄을 봐야 됐던 부분이고 요거는 무난하긴 하지만 논리적 흐름을 잡아내야만 이걸 여기까지 와야만 글의 의미를 풀 수 있었던 문제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보고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거는 체스터턴의 글이죠. 성문종합에서 가장 어려운 글 중 하나입니다. The defeated. 더 플러스 형용사 뭐죠? 복수보통 명사 여기에 더지가 아닙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문법적인 게 나왔어요. 더 플러스 형용사 복수보통 명사. OATV죠. A를 2에 비치고 있다. 이런 말이 되는 건데 자, 시간 관계상 제가 요건 제가 다 해석하진 않고 다 요것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글을 줄 때 학생들이 나가는 질문이 이거예요. 어떤 거냐면 캐즘의 의미 무엇이며 패배한 사람들이 이겼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지 문장 내 근거를 들어 설명하시오. 이게 일주일 동안의 얘기인데 보면 여기 어떤 거냐면은 뒤쪽에 보면 이 하드컷 캐즘이란 말, 이 캐즘의 의미가 뭐냐는 거죠. 여기서 전체를 보고서 규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이 뭐냐면 얄팍하게 그냥 한 단어 보고서 대략적으로 찍어내려고 하는데 그런 게 되지 않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It is remarkable. 주목할 만한 일이다. 그처럼 많은 전쟁에서 it has the defeat. 패배한 사람들이 어떻다? 이겨왔다. 다시 한번. 자, 보자. 논리적 모순입니다. 그처럼 많은 전쟁에서 패배한 사람, the defeated가 이겨왔다는 거죠. 이거 이상하죠? 계속 볼게요. The people, 사람들. left worst at the end of the war. 전쟁이 끝났을 때 최악으로 남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냐면 who are left best at the whole business. 모든 일이 끝났을 때 최고로 남은 사람이다. 다시 한번. 전쟁이 끝났을 때 최악인 사람들이 다 끝났을 때는 최상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죠. 다시 한번. 그래서 질문은 뭐냐면 패배한 사람이 이겼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즉 뭐냐면 이 첫 번째 문장에서 얘기하는 이 근거를 찾아내야 되는 얘기입니다. 찾아내야 되는 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이제 토플이라든가 탭스 레벨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고나 전사고 가는 친구들은 들어놓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외고 전사고 가는 친구는 심화된 독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남권에서 어려운 학교들이 있죠. 그 단대, 진선, 아까도 말씀드린 숙명이라든가 경기고라든가 굉장히 좀 독해도 좀 까다롭게 나오는 학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학교를 이제 준비하는 친구들은 이런 부분을 들어놓으시면 됩니다. 차원이 일단 다릅니다. 이 정도 해놓으시게 되면은 일단 수능이 됐던 내신이 됐던 그런 부분들은 별로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성문종합용은 이제 독해의 강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되는 것이다. 문법적인 내용이 구문에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독해를 할 때도 어떤 거죠. 이런 문법적인 내용을 한 번 더 언급을 해주기 때문에 계속 리뷰가 되는 거죠. 계속 반복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기 때문에 종합영어 책을 보면서 문법적인 부분이 독해 자연히 이어나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하고 차이는 그런 부분이에요. 문법 설명하더라도 다른 챕터와 연관성이 인테그리티가 되는 부분이 있고 문장 내에서 문장제 문법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깊이 있게 다루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건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독해 강좌가 별도로 있습니다. 독해 강좌가 별도로 있는데 독해를 들으실 분들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보통 이제 토플 110점자 이상들이 좀 그래도 무난하게 적용하고요. 그래도 최소 2등급이면서 좀 상위권 고등학교 좀 이렇게 좀 어려운 뭐 외고나 전사고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우리 강남 일반고에서 좀 영어 어려운 학교들을 준비하는 친구들이라고 한다면은 와서 도전해 보실 만한 과정이 성문 종합 영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극상위권 학생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면서 당연히 뭐죠? 수능 킬러 문항 같은 것 문제를 내드립니다. 이런 것도 내드리고 그 다음에 수능 어휘도 같이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합영어 독해에 대한 설명에는 저희가 조만간 한 번 더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종합영어 선생님들이 정예희 선생님, 송민아 선생님, 현소연 선생님 세 분이 이제 들어가십니다. 이 두 분이 일단은 월금 화목에서 문법하고 이제 구문 수업하고 계시고 주 1회반에 또 이제 현소연 선생님하고 송민아 선생님이 주 1회반을 좀 진행하고 있는데요. 송민아 선생님 이제 PPT인데요. 일단 성문종합영어 요번 특징은 성문종합영어에 강남 내신 기출 100. 그래서 강남에 나왔던 기출 문법 문제를 같이 풀립니다. 다시 한번 성문종합영어에 강남권에서 나온 어떤 기출 문제를 같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같이 진행을 하게 되고 그리고 1등급을 위해서 강남 역대 누적 기출 문제가 돼 있는 책을 쓰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일단 이론 설명을 진행을 한 이후에 여기 보시면 성문종합영어에 나오는 확인학습 문제와 조금 전에 저하고 했었던 그런 어떤 거죠. 이런 어떤 구문 속에서 문법을 갖다 같이 좀 적용시키는 그런 훈련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문법 우리 이제 예비고일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문법만 들어가고 이론만 들어가고는 답이 안 나옵니다. 이 구문을 하셔야만 구문하면서 독해를 해야만 이 문법이 머리에 남고 나중에 고등학교가 내신 문제 풀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문법 수업만 백날 들어봐야 별 의미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반드시 종합영어 과정 거치면서 독해, 단문 독해 속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까지 보셔야만 확실하게 이해했다 안 했다를 볼 수 있는 거지 이 과정이 없는 문법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보면은. 그래서 개념, 응용, 그다음에 구문 적용까지 진행이 되는 게 성문종합이고 그리고 여기 저희가 별도로 독해가 따로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법 기출 문제까지 풀리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론 그다음 문법 기출 이렇게 문법 확인 학습 문제 여기 그다음 대치권에 나왔던 기존의 어떤 문법 문제가 다 풀리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념에 대한 확인 그다음에 기출 문제 그다음에 구문까지 더 하는 것이 성문종합영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몇 시간마다 리뷰 테스트도 보시게 되면 주관식 문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고쳐 쓰는 문제 같은 것도 선생님들이 같이 진행하게 되고 오답 노트입니다. 이 오답 노트를 같이 학생들하고 이제 이론 노트와 오답 노트를 같이 좀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성문종합의 커리큘럼이 1주차는 전치사하고 관계대명사절 결국 수식 이쪽이죠. 그다음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분사 이렇게 그다음에 명사 수식어, 행명사고 그 다음에 명사절, 압축명사, 그 다음에 주어, 동명사 이렇게 좀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성문종합영어 이제 시간표는 저희가 이제 아까 이제 위에 올려드린 걸 보시면 됐고 질문이 좀 나왔네요. 질문 많이 나왔네요. 그 탭스와 성문종합 차별점 무엇이 중복주들도 공부해야 되는. 일단은 탭스는 성문종합보다 조금 더 이제 깊이가 있고, 자, 강남권 내시는 탭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탭스 문법을 많이 푸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문종합을 하시면서 탭스 문법도 이제 같이 풀게 됩니다. 상위반 지금 기본을 꼭 듣고 종합 등에 나온 거. 일단 학생들이 기본 영어 레벨 정도 돼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제 문법을 꾸준히 해왔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수능 2등급, 1, 2등급 정도 되고, 그런 친구들이라면 한번 트라이 해보셔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본은 중요 부분에 전체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중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일단 일반 학원보다는 저희 문법 특강 수준 자체가 높아요. 저희 학원이. 종합을 들어야 생각했다가 설명을 기본을. 종합영어 쪽은 일단은 문법이 전체 좀 돼 있다는 생각해서 심화로 들어가고 구문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태에서 오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성문 기본 종합 독해 문법 따로 강의가 있는 것 같은데 독해 뭐 합쳐져 있는 성문 기본 종합 그래서 문법도 각각 따로 듣기엔 부담이 돼서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 영어 자체도 이제 그 뒤에 구문이 있어요. 그 독해를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성문 종합은 이제 구문을 하기 때문에 독해가 이제
없다는 것이 아니라 문법 중심으로 하면서 그것이 문장 속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종합도 이제 독해가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제가 성문종합용 장문 독해만 따로 저희가 하는 건 뭐냐면은 일단 극상위권 학생들 중에서 문법적인 부분 문제만 풀면 되는 친구들이라든가 결국 그 강남권에서 등급을 가르는 킬러는 결국 독해에서 승부가 나요. 독해 내에서의 문법, 독해에서 어휘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어서 그 완성의 문법적인 부분이 아직 조금 약하다 싶으시면은 뭐 선문 기본 종합 문법적인 부분을 들으시고 이 독해 쪽에 오시게 되면은 문법적인 내용보다 구문하고 일단 어휘 쪽이 좀 많이 하게 됩니다. 네. 예, 중2 성문 기본 한 번 정리하고 종합을 들어가야 된다는 말로 예, 그렇게 되죠. 네. 예. 독해에 비해서 문법 약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예, 수능 1, 2등 등고 되면은 종합 예, 문법을 갖다 들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된다라고 싶을 때 그 다음에 독해 쪽 넘어오시면 될 것 같고 어차피 고등부 가서 내신 시험 보시게 되면 다 독해입니다. 독해고 독해 양이 많아요. 그 다음에 수능도 뭐죠? 그 독해입니다. 예. 그러니까 독해를 깊이 있게 해야 되는 부분이죠. 대치동 자체가 이게 절대평가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하향평준화가 됐어요. 그 하향평준화를 선도하는 부분들 이제 입시학원들이 보면은 너무너무 좀 이렇게 많이 낮춰서 가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학생들 약한 게 문법 약하지만 더 뭐가 약하죠? 어휘가 더 약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예. 그래서 어휘 독해 중심으로 하면서 상위권들은 문법 문제는 꾸준히 풀면서 나가는 것이 좀 필요한데 일단은 문법이 좀 많이 약한 친구다라고 한다면 우선은 예, 많이 약한 친구는 기본 영어를 한번 정리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수능 1등급에 나오면서 문법은 꾸준히 해왔던 친구들이라고 한다면은 예, 수능 마스터 의대반 정도 종합영어 트라이 해보셔도 괜찮습니다. 그 정도 레벨은 잘하는 학생이죠. 예. 저희 학원 수능 마스터는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이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영어를 왜 해야 되니 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해야 되니가 아니라 하셔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능에 나오는 킬러 문항의 어떤 그런 구조를 분석할 수 있는 책은 현재 없고 심지어 오죽했으면 연세대학교 언더우드에 나오는 지문이 성문종합과 비슷하겠습니까? 예, 이게 보면은 그러니까 대학이 원하는 거는 고전 텍스트, 인문사회적인 그런 텍스트를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이 있느냐 그런 걸 보는 거기 때문에 성문종합이 좀 어떻게 보면 네, 뭐 정시 확대가 되면서 다시 한번 좀 각광을 받는 것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예비고일들은 구문을 하셔야 돼요. 영작 구문을 하셔야 됩니다. 고등부 가시면 킬러 문항은 문법 이론이 아니라 예, 서술형에서 승부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작 구문, 성문 종합 이쪽을 좀 집중적으로 많이 하시면 좋겠고요. 아직 좀 약한 친구들은 방학 때 반드시 이론적인 부분을 성문 기본으로 보강하시고 그 다음에 11월, 그 다음에 겨울이 돼서는 반드시 종합영어나 영작 구문을 듣고서 반드시 그 고등학교를 진학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부 가시면은 영작 구문인 겁니다. 영작 구문이고 그리고 이제 저희 세대 때는 거의 정시 비중이 너무 큽니다. 강남권은 거의 다 정시로 많이 가기 때문에 지금 필요한 건 뭐죠? 수능이라는 부분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수능을 기본으로 깔면서 이제 문법이라는 부분도 같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예. 성문종합 문법, 성문종합 문법을 하실 수 있는 실력이 되신다면, 예. 근데 이제 다만 수능이 최소한 2등급 정도 나오시면 좋겠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예. 그래서 종합영어 독해 쪽 오시면은, 글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가 왜 쓰였는가, 이 사람은 어떤 의도로 이런 단어를 했는가. 그리고 제가 때로 물어봐요. 너 같으면 어떤 단어 쓸래? 선생님 이 단어 쓰고 싶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쓴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고 때론 제가 이제 학생들하고 성문종합 영어에 나오는 논리적인 오류 찾기 문제도 해요. 이 성문종합 여기 이 글에서 논리적 오류가 있어. 너네 한번 찾아볼래? 이런 질문을 냅니다. 근데 아이들이 굉장히 놀라는 거는 성문종합 영어에 논리적 오류가 있다는 걸 아이들이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런 걸 상상도 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실제 저희 학생들을 보게 되면은 성문종합 영어에서 오류를 찾아내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성문종합 영어는 제가 지금 10몇 년, 뭐 거의 14년 이상 한 것 같은데 이 저희 학생들이 대단한 게 이 여기서의 논리적 오류를 찾아냅니다. 이게 무슨 말이 혹시 이제 아까 눈치채신 분 계셨나 모르겠지만 이런 거잖아요. 어떤 게 있었죠? 자제분한테도 한번 이거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잘 보세요. 평소에 제정신을 가진 사람은 인간의 평등을 인정하지 않는다. 인간의 평등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어떻죠? 의사가 똑같지 않다. 자, 기고자도 똑같지 않다. 국민들도 뭐 똑같지 않다. 공무원 뽑을 때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평등하지 않은 예를 여기 찾았는데
이 예가 적합합니까? 논리적으로?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서 말한 이 의사나 저 의사나 똑같지 않다. 기고문 쓴 사람들 능력이 다르다. 공무원 뽑을 때 사람들 국민들마다 실력이 다르다. 이게 인간의 평등을 부정한 겁니까? 이 평등 부정한 거예요? 이거는 능력의 차이를 부정한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뭐 제주도에 있는 의사와 현대 아산병원 의사를 갖다가 비교하면서 아산병원이 이 얘기하는 건 이 사람의 평등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능력을 차별한 거죠. 이 글의 문제는 뭐죠? 능력의 차이를 뭐죠? 능력의 차이를 평등의 부정이란 논리적 비약이 된 거죠. 글이 잘못된 거죠. 이 자체는. 예.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요걸 찾아내는 학생들이 있어요. 보면 요걸 찾아내는 학생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완전히 거의 슈퍼 레벨입니다. 제가 보면 근데 그 친구들은 영어는 그냥 무난한데 논리성이 굉장히 센 거죠. 그러니까 고등을 가게 되면은 결국 논리가 센 친구들이 이기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은 네. 어찌 됐건 예. 그래서 이제 종합영어 레벨은 그쪽 레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 고급 영어입니다. 과거는 완전 고급 영어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뭐 어떤 토플이나 뭐 탭스나 이런 영어보다 훨씬 더 레벨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텍스트 자체가 고전 텍스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1등급을 나와야겠다. 그다음 외고 전사고 무조건 하셔야 돼요. 예, 외고 전사 이 정도 하고 가야 돼요. 예. 작년 겨울에 보니까 한영외고에서 이제 1등급 나오는 친구 한 얘기가 이거를 자기 중3 때 안 해줬다고 뭐라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예. 그래서 요것보다 조금 더 어려운 강좌는 수요일 날 고급 독해 강좌라고 그래서 이제 외고나 전사고생 대상의 수업이 있는데 자신 있는 중학생들도 오셔도 괜찮습니다. 예, 만만치 않습니다. 네. 자, 시간이 굉장히 많이 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설명에는 선문 기본 영어와 선문 종합이었습니다. 선문 기본 영어는 고등 영어의 입문이자 선문 기본을 한 두세 번 정도 돌면은 일단 기본적인 고등 영어에 대한 기본은 다 완성이 됐다고 말씀 주시겠고 그걸 조금 더 심화하고 싶으신 분들 완전 마무리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종합영어까지 트라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선문 종합영어 독해는 결국 요즘 뭐 일반 고든 특목 고든 어려운 독해를 풀 수 있는 나아가 정시에 나오는 킬러 문항을 대비할 수 있는 최적의 교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궁금하신 점은 저희 학원에 전화하셔서 555개 4569번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저희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2시간이나 넘어간 것 같습니다. 네. 자, 장시간 고생들 하셨고요. 네. 방학 때 계획을 잘 세우셔서 나름대로 좀 다들 좀 의미 있는 방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방학 때 이게 저희도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만 이 방학도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수강 전에는 반드시 학생의 상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선생님하고 좀 담당 강사하고 상의하시면 조금 더 많은 걸 얻어가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